자, 오늘은 며칠 전에 컴퓨터 안 켜진다고 수리하고 가신 손님, 램을 뺐다고 꽂았다 해가지고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보고 하드 포맷 해보고 그러다가 작동돼가지고 하드 전부 다 포맷하고 새로 설치했는데, 하드가 아니고 SSD죠. SSD 속도가 좀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10세대, 그래서 고객님이 가족분 주시고 새로 하나 맞추기로 했습니다. 다시 더 좋은 사양으로 조금 쓰고 싶다고. 일단 CPU 12400F, 지금 13000 시리즈는 아직 안 나왔죠. 12400F보다 성능은 확실히 좋을 것 같죠. 그래도 비싸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 CPU 더 넣었다고 성능을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고객님이 디아블로 많이 한 것 같던데, 디아블로가 이번에 지금 현 상태에서 게임은 안 맞고 가격하고 사양도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그 리마스터 레지렉션인가? 레지렉션 맞나? 어쨌든 디아블로2 리마스터 그거랑 사양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형적으로 디아블로 시리즈는 사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디아블로가 화려한 그래픽으로 하는 게임은 아니니까요. 특유의 분위기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미로 하는 거죠. 그래서 12400, 그 다음에는 램은 8기가 두 개로 가려고 했는데, 고객님 컴퓨터에 그때 조합이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 그래픽카드는 맞고 램은 16기가로 두 개를 꽂아놨어요. 3216기가 두 개. 고객님이 지금 사용하던 컴퓨터는 사무용으로 쓸 거라고 해서, 다른 분 드리고 가족분 드리고 사무용으로 쓸 거라고 해서 거기 8기가만 추가하시고, 8기가면 충분하죠. 사무용. 여기 램 2개 16기가니까 이 램을 2개를 갖다가 새 컴퓨터에 넣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램을 32기가로 구성하고 옛날 컴퓨터에 8기가로, 그래서 램 값을 8기가만 해가지고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 10세대 게임용인데 32기가 넣고 그래픽카드는 1650을 넣어놓고 램 줄이고 오히려 그래픽카드를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막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SSD는 M.2, NVMe M.2 D램 있는 거, 클레버 에센코 거죠. 에센코 클레버 1테라짜리로 1테라 하면 넉넉하게 쓸 수 있죠. 512하고 1테라하고 가격이 예전에는 2배였는데 요즘엔 2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테라. 그리고 쿨러는 디쿨 하얀색, 케이스가 마이크로닉스 M60 하얀색이거든요. 하얀색으로 이번엔 다 맞춰보고 싶다고 쿨러 하얀색, 게임맥스 400 XT. 저번에도 요걸로 바꾸셨죠. 저번에는 까만색. 그 다음에 보드는 에즈라크 B660N 프로 RS. B보드 중에 좀 저렴하면서 방열판이 충분하고 그 중에 괜찮죠. 뭐 물론 이제 인텔 13세대 보드 값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기가바이트나 그런 것도 한 1, 2만원 더 주니까 요 정도 방열판 달린 거 살 수 있던데, 그래도 나쁜 보드는 아니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LED 어느 정도 들어오고,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XL700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700W 좀 넉넉하게요. 그래픽 카드는 3060 Ti. 3060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조금 더 여유신가 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Ti로 갔으면 한다 해가지고 지금 Ti를 주문해놨는데, 지방은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해놨는데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배송 조회해보니까, 물론 어제 배송이 시작됐죠. 옥션 허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옥션 허브에 전자동식으로 돼가지고 빨리빨리 나오던데 왜 옥션 허브에 갇혀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안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는데 안 올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안 오면 조립해놨다가 그래픽카드만 꽂으면 되고, 그리고 오늘 오면 바로 조립해서 인수할 수 있게, 인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열판도 물론 전체 통방열판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 아래쪽에 전원부 쪽에만 있고 이렇게 위로, 그래서 뒤쪽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방열판이 다른 것보다는 좀 크다. 얼마나 효과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방열판 있고 M.2 슬롯에 방열판 있고. 자, 일단 CPU부터 장착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디아블로가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게 나왔더라고요. 8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11만원 정도 있던데, 그런데 또 물가 인상분을 고려해보면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보면 이번에 현질 업계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질 하는 것보다 패키지 10만원이면 싸죠. 비싼 감이 있어도 한번 사놓으면 게임을 끝까지 캐스트하고 네트워크 플레이도 가능하고 현질 높고 블리자드 정체성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제가 블리자드 게임을 좀 좋아하는데 저는 워크래프트 1, 2부터 했어요. 3 나오기 전에. 그런데 디아블로는 안 했어요. 빨리빨리 단판 끝나는 게임을 좋아해서. 인텔 기본 쿨러 무게는 있는데 이거 옆에 건 다 플라스틱이고, 기본 쿨러는 일단 넣어놓도록 하고, 사제 쿨러 하셨으니까 평판 쿨러, 아무래도 평판 쿨러는 아무리 커져도 한계가 있죠. 파워형 쿨러에 비하면 효율이 조금 떨어지죠. CPU,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인텔 CPU
세로로 길어져가지고 길쭉하게 만들었어야 되나. 인텔 CPU 채울 때 쾌감 통 튀어 올라오는 거 쾌감 괜찮죠. 이제는 인텔 10세대 11세대 보드 있죠. B5로 시작하는 거 중간 B보드죠. B5보다 B660 보드가 들어오면서 가격 대비 좀 허접해졌어요. 물론 가격이 올라서 문제지만 20만원대 30만원대 가면 괜찮은 거 있죠. 그런데 그 가격대면 위에 Z보드로 G보드 Z보드 흘러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전에 세대들에 비하면 가격 대비 허접해졌습니다. 물론 인텔 12세대랑 13세대랑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긴 안 되죠. 구성이 썩어졌다가 아니고 보드 가격이 더 비싸진 거겠죠. 예전에 보드들은 뭔가 방열판도 더 크고 B보드들이 그랬는데 진행 들어오면서 보드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AMD도 마찬가지고 AMD 7000 시리즈는 지금 죽을 쓰고 있죠. 그래서 AM5 소켓이죠. AM5 소켓 AMD 7000 시리즈 젠4요. 더 낮아지지 않을까.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떨어지겠죠. 지금 안 팔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출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1, 2% 줄은 게 아니고 20% 막 이렇게 세계 전체 출하량 보면 떨어질 겁니다. AMD 쪽은. 요즘엔 조금 한 1, 2만원 더 비싸도 SATA 방식 말고 NVMe 메인보드에 달리는 SSD 써버리면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리고 선이 없으니까 훨씬 깔끔하죠. 메인보드에서 전원을 받으니까 따로 파워 전원선 땡겨올 필요 없고, 데이터 케이블 따로 쓸 필요 없고. 쿨러 같은 걸 예전에 대량으로 구매해놔가지고 가이드가 저기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텔 새로 나오면서 가이드가 새로 나왔죠. 기존 거하고 요렇게 사이가 이쪽을 맞추면 옆에 조금 나죠. 크기가 조금 커졌죠. 굳이 이렇게 조금씩 크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어차피 쿨러 모양 같은데 가이드만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그러면 기존의 가이드 버려야 되잖아요. 쓰레기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디쿨 브라켓 킷 해가지고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디쿨 좋더라고요. 연락하니까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10개 정도 필요하다고. 요 모델 미리 사둔 게 있어가지고 10개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택배비는 물론 부담을 했지만, 제가 조립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켓 장난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항상 소켓 가지고 너무 이렇게 구해다가 통일 좀 해버리면 편할 건데, 이 나쁜 놈들. 자원 낭비,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USB-C 타입이 유럽에서 통일이 됐죠. 그래서 아이폰이 USB-C 타입으로 나올 거냐 말을 거냐, 어쩔 수 없이 유럽에 판매하려면 USB-C 타입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술력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쿨러, 가이드 크기 이런 거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누군가 좀 힘 좀 있는 사람이 통합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힘 좀 있어 깡패 같은 사람들 있죠. 그게 정치 그쪽 환경 뭐 관련된 사람이나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남는 가이드들 다 쓰레기. 파워를 조금 더 쓰면, 조금 더 좋은 거 쓰면 조금 더 비싸겠죠. 100만원 초반대로 지금 견적을 내기 위해서 그래픽카드 값이 거의 절반이죠. 그래픽카드 값이 50만원 넘으니까 그 나머지 제품들이 그러면 50만원 선에서 맞추려면 파워 요렇게. 근데 저는 에너지 옵티머스 파워를 또 잘 쓰니까 근데 문제될 건 없고요. 가끔 파워 더 좋은 거 썼으면 얘기하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계시던데 더 좋은 거 쓰면 더 좋죠. 그런데 가격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 출력은 에너지 옵티머스도 출력이 그런대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초창기에 몇 번 빼고는 요거 팔았는데 아직 파워 고장나서 AS 들어온 적 한 번도 없고요. 고장이 좀 많이 나면 제가 AS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 파워를 안 쓰겠죠. 다른 파워를 쓰겠지만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댓글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10만원 미만 제품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다. 그래서 많이 팔리는 제품 그냥 쓰면 되는 것 같다. 파워라는 게 다이오드 같은 걸 너무 싼 걸 쓰면 고장이 훨씬 더 많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다이오드 캐패시트, 다이오드 그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싸구리는 안 쓰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파워들은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일반 정도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문가용이나 그런 데서는 조금 차이가 나야겠지만 컴퓨터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거 해버리면 엄청난 손해가 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서야 일반 정도로는 고장도 잘 안 나고 수도권이나 서울이면 킥으로라도 부품 그래픽카드 이런 거 받으면 되는데 여긴 주문하고 하루 기다려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늦게 발신이 되거나 옵션 후보에 갇히거나 비극이 일어나죠. 그러면 슬픈 일이 이렇게 고객님이 하루 먼저 받아서 빨리 써보고 싶은데 하루 더 기다리셔야 되고 고객님이 기다리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수리 서비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서비스가 또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으니까 또 조바심이 나고 고객님이 슬퍼지고 저도 슬퍼지고 모두 다 슬퍼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슬픈 일이에요. 이런 것들 저번에 보니까 이솜님 컴퓨터였구나. 스탠드오프가 하나도 안 세워져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세운 건 아니고 아래쪽에 그래픽카드 쪽에 안 세워져 있어가지고 안 달아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드가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은 컴퓨터였어요. 이 손님 컴퓨터가 아래쪽에 하나도 안 채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리도 안 해놓고 업장에서 조립했다던데 업장에 복스 있는데 그러면 해가지고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데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아주 기본 케이스에 있던 그 자리로 해가지고 조립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 조립한 데서 이런 거 얼마 귀찮은 거 아닙니까? 몰라요. 또 하루에 수백 대 팔고 그러면 요거 한 개라도 귀찮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니고서야 하루에 몇 대 조립한다고요. 하루에 몇 대 조립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거 해봤자 몇 분 차이 안 날 건데 우리나라는 보면 매뉴얼이 없는 나라죠. 설명서 안 보잖아요. 저도 자동차 설명서는 본 적이 없는데 안 보죠. 그런 거 세탁기가 와도 설명서 안 보고 바로 작동하고 눌러보면서 배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율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조립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데 컴퓨터는 조금 매뉴얼대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 박아줘야 보드가 튼튼하게 박히죠. 흔들림 없는 안락함.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진짜. 앞쪽에는 이렇게 나중에 그래픽카드만 꽂을 수 있게 그리고 테스트용 최신 그래픽카드를 꽂아서 HD 4670 512메가 됐습니다. 그래픽카드 아담하고 좋죠. 이쁘죠. 처음에 전원 세팅을 안하면 메인보드에 그냥 바로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LED 자 전원 온. 자 LED 잘 들어오고요. 케이스에 딥슬립 여기 있죠. 여기서 S4, S5 이게 4V인가 5V인가 그 정도만 켠다고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넣어볼게요. 자 끄지죠. 이제 이렇게 설정하면 평소 때 불 안 들어왔다가 전원 켜면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왔죠. 여기에. 자 이제 나중에 그래픽카드만 오면 그래픽카드 꽂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제 그래픽카드로 전원 들어오는 거 봤으니까 저거만 해결하면 이제 끝나겠죠. LED 버튼, 리셋 버튼 전부 다 잘 되는 거 확인했고 그래픽카드 택배가 왔습니다. 오늘 위쪽 지방 눈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내 지역 하여튼 남부 지역은 눈이 올 가능성이 희박하죠. 어젯밤에도 비 오더라고요. 위에는 황사 눈이 왔다는데 여기는 황사비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니까 차 유리고 뭐고 유리로 돼 있는 건 다 들어졌던데 제 가게 유리에도 들어졌고 고객님이 주문하신 3060ti 주문하고 나서 가격이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만원 정도지만 일단 요런 거 새 거라고 나중에 고객님이 뜯겠지 하고 그냥 보내드리면 이렇게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발열에도 별로 안 좋고 안 뗀 부분 요 부분만 색깔이 안 변해가지고 나중에 지저분해지죠. 요건 배송될 때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기스 가지 말라고 플라스틱 요런 거 약하니까 그래서 붙어있는 비닐이거든요. 전자제품이건 차건 가전제품이건 이런 거 보호필름은 다 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새 거라고 안 뜯고 쓰시는 분들 있죠. 요건 보호필름이니까 자기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죠.
보호 필름은 뜯으면 됩니다. 휴대폰 액정 보호 필름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축으로 장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뜯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에 눈이 와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또 택배가 못 내려오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다행히 도착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옥천 후보에 들어가가지고 요즘엔 자동화라서 바로 다 오는데 옥천 후보에 들어가서 이틀을 자고 왔어요. 방금 그래픽 카드만 추가로 장착했으니까 그래픽 카드만 잘 들어오면 조립에 문제가 없을 테니까 뚜껑을 다 닫고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랑 켜볼게요. 자, 들어오죠. LED 잘 들어오고 그래픽 카드 위쪽에 테두리 쪽으로 LED 들어오고 옆쪽에 LED 들어오고 부팅 되고요. 부팅 잘 되죠. 전면에 LED 잘 들어오고 후면 쿨러 LED 들어오고 LED 꺼졌다가 누르면 다시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잘 되고요.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만 설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